한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날 때 얼마만큼 급하게 올라가고 또 얼마만큼 급하게 내려오고 이런 상승 기울기, 하락 기울기를 통한 우리가 매매 시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지점을 외우고 활용하는 것은 표면적인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술적 분석 방법의 한 50%만 활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이러한 매매자들의 심리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주가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심리가 반영된 그런 차트의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주가의 기울기, 이 기울기라고 하니까 벌써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 개내 각도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개내 각도론을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개내 각도론은 상승할 시 이 45도 선이 추세선의 기본이 되는 선인데, 이 45도 선보다 더 높은 각도로 올라가면은 강한 모습, 강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45도보다 더 약하게 올라갔을 때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 개내 각도론의 중심 이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주가 움직임 속의 기울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그 기울기를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가 움직임 속의 기울기라는 것은 단순히 이 상승률뿐만 아니라 이 상승률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라는 종목이 열흘 만에 20%가 오를 수가 있고 30일 만에 20%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열흘 만에 20%가 오른 종목이 상승 각도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런 20%라는 수익률이 오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시간의 개념을 포함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 기울기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가 기울기는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 매매자들의 인기가 반영된 척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식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하게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에서 급하게 올라간 종목보다 인기가 덜한 종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시장에서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영된 기울기 크기는, 그렇죠, 짧은 기간 내에 큰 수급의 유입과 유출로 힘의 세기를 나타낸다. 주가의 상승은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 돈의 크기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돈의 유입을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느냐, 얼마만큼 긴 시간에 일어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실제 매매와 적용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과거와 다른 주가 기울기는, 그렇죠, 과거와 다른 주가 기울기는 향후 주가 방향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매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트를 통한 매매 가장 기본적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는 눌림목 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도식화된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울기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기울기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이들의 시장에 참여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이 설명을 함께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주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죠.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 그것을 저항선을 뚫을 때는 돌파 매매. 그렇죠.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다시 재차 하락. 지지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면은 눌림목 매매. 그것을 지지하지 못하면 하향 이탈. 그렇죠.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주가 지수든 이 움직임, 지지와 저항은 항상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울기를 통한 우리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정고점 돌파 실패했을 때 모습입니다. 먼저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주가의 모습. 그렇죠. 기울기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맞고 재차 하락. 그리고 다시 정고점을 뚫기 위한 그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정고점을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 기울기는 급하게 올라가는데 두 번째는 그 기울기가 다소 낮게 예각이었지만 둔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리하게 올라갔다. 둔하게 올라갔다. 그렇죠. 둔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리하게 올라갔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시장 매매 참여자들이 돈의 수급이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 이 처음에 올라갔던 각도보다 둔화돼서 기울기를 둔화시켜서 올라간다. 시장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는 각도가 상당히 완만하죠. 그렇죠. 둔각입니다. 그런데 헤딩을 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완만했던 기울기보다 더 급격한 기울기로서 상향 돌파를 했다. 그렇죠. 기울기가 급하면 상향 돌파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 첫 번째 돌파를 할 때는 둔각으로서 시장에 인기가 별로 없고 힘이 별로 없어서 천천히 올라가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급격히 짧은 시간에 상승 각도를 높인다? 그렇다면 저항선을 뚫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왜? 각도가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상승 흐름이 일어나는 것은 매도자보다 매수세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선을 돌파 매매 활용할 때 이 각도를 통한 기울기를 통한 우리가 매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이젠 지지점, 그렇죠. 지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눌림목 매매 활용 시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락할 시 그렇죠. 기울기가 급격하게 하락 각도를 만들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터치를 하고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재차 하락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급격한 하락이 급격하다는 것은 매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단시간 내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이 종목에 어떤 특정 악재가 있거나 뭐 주가 지수가 안 좋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급격히 하락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하락할 때는 완만히 하락한다. 더 이상 매도할 물량들이 첫 번째보다는 줄어드는 것이고 또 매수 대기자들이 매수 세력들도 들어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가가 첫 번째보다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히 하락을 한다. 이럴 때는 쌍바닥을 찍고 지지선을 지지받고 재차 확률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와 반대로 첫 번째는 두 번째 오른쪽 하향 이탈했을 때 완만히 하락합니다. 그렇죠? 매도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매수자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주가 하락이 완만하게 이어지고 지지를 받고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기울기를 봤을 때 첫 번째 하락에는 완만해서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위에서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기울기가 첫 번째보단 더 급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은 매도자들의 강력한 힘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자들의 힘을 누르는 매도자들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는 첫 번째보다 기울기가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에서 기울기를 안다는 것,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한 매매 방법으로 활용했을 때 첫 번째 상승할 때 또 첫 번째 하락할 때 이런 기울기보다 두 번째 기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가의 움직임이 더 상승 확률이 높다, 더 하락 확률이 높다, 더 지지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것들을 매매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에서 말하는 이런 기울기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런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심리가 반영된 주가의 가격의 움직임, 그것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움직일 때는, 상승할 때는 매수세의 힘이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급격히 하락이 나올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매도자의 매물이 급격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지지점을 지지하고 눌림을 받고 재상승하는 눌림목 매매에서 기울기를 분명히 적용해서 매매에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가에는 기술적 분석 방법에는 이렇게 단순히 이평선, 캔들, 거래량을 통해서 그러한 지점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캔들, 이평선, 그리고 파동에 대한 기울기까지 더 더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런 심리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때 분명히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 방법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